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키도키 옥도끼 옥선생입니다. 네, 황덕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좀 밝고 그냥 네네네. 활동적인 중학교 학생들, 중3. 네네. 드디어 중3에게도 입시가 다가왔지요. 고2. 어느 고등학교를 내가 가야 될 것이냐. 그거에 관련된 내용 가지고서 좀 그렇죠.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이미 영재고는 거의 조금 종료가 된 것 같고요. 끝났고.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과거부터 해서 쭉 스토리가 나올 것 같은데, 자, 우리 아이를 어느 고등학교로 보내는 게 나을까? 일단 보통 보면은 대치동 상황에서 보면은 뭐 보통 초등학교부터 쭉 달린 애들은 영재학교 과거를 우선 생각을 먼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를 어차피 보면 거기가 다 의대를 가야 되는 걸로 다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형태로 그렇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전사고, 뭐 민사고라든지 아니면은 그렇죠. 가까운 외대부고 용인외고 같은 경우 이제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아이들을 잘 이렇게 구슬려서 이 방향으로 가는 게 너희들이 가려고 하는 목적이랑 잘 맞겠다, 이런 이야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다른 쪽에서도 워낙 또 많이 다뤘던 주제고, 그래서 그냥 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 그냥 솔직한 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설명회 하면 거의 붙잡고 물어보시는 게, 끝나고 난 다음에 부모님들이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과연 특목고를 보내야 되느냐, 또 보내면 또 어디로 보낼 것이냐, 자사고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성적이 아주 우수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고민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고민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보면 이제 갈만한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쭤보는 것이죠. 걱정이 있으니까 여쭤보시는 거고, 아예 성적이 우수하고 있는 분들은 사실은 고민 안 해요. 다들 솔직히 가는데. 그러면 이제 추세를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전국 단위 자사고나 교육특구에 있는 명문고들에서의, 어차피 지금 좋은 대학을 가고 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직장을 가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럼 어디로 가는 게 가장 이렇게 유리하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다른 입시사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 8년 전하고 지금 현재하고 인문계열, 자연계열의 학급 그 편성수가 확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자연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늘어나서 가령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천안 북일고 같은 경우는 12반이 있는데 10반이 자연계열입니다. 2개 반이 인문계열이고요. 그리고 또 인천 하늘고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서울 소재 자사고 같은 휴문고 같은 경우도 지금 똑같습니다. 12반인데 10반이 자연계, 2개 반이 인문계열이거든요. 자, 이렇다면은 우리 애가 만약에 자연계를 간다 그러면 일반고보다 오히려 얘가 더 나을 수 있어요. 인원수도 많고요. 그 다음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만, 거꾸로 인문계 학생이 만약에 북일고나 희문고를 갔다 그랬을 때는 일단 내신 따위가 너무 힘들어지게 되겠죠. 더군다나 지금 수학 같은 경우는 같이 내신을 산출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문과애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게 사실이죠. 그렇죠? 이 부분은 진짜로 조금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도권의 자사고들에서 희문고, 보인고, 세화고, 뭐 선동고, 중동고, 양정고까지, 여기까지만 해도 거의 자연계열이 70%가 넘어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그럼 자연계 학생들은 만약에 뭐 의대를 가겠다, 또 이런 쪽 애들은 또 정시까지도 잘 준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미리 좀 아셔야 한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다른 쪽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우리 애를 객관적으로 좀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얘가 내신형이냐, 아니면 조금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애냐, 아니면 정시파냐, 이것도 조금
봐야 하고요. 문과, 이과 정도는 정확히 좀 이렇게 구체적인 계획이 서야 자사고를 가든 외고를 가든 국제고를 가든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든 과고를 가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일단은 지금 우수한 학생들이 거의 대부분이 약 80% 정도가 자연 계열을 선택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기본 베이스로 좀 생각하고 출발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제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해요. 네. 잘하니까 이 친구 수학도 잘하고 과학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경쟁력 있는 예를 들면 휴문고등학교 같은 학교는 아까 얘기하셨던 네네. 뭐 북일고 같은 학교에 보냈어요. 네. 어쨌든 이 아이들이 대학에 갈 때 보면 물론 이과 쪽 인원이 많지만 뭐 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이 아이가 많지만 실제로 문과 쪽 인원도 되게 많이 뽑잖아요. 많이 뽑죠. 그죠? 그럼 이제 애들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뭐 10반 중에 2반, 3반만 문과고 7반 이상이 이과인 상황이다. 그렇죠. 그럼 문과 반 가 있는 애들이 당장 경쟁력에서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대학 갈 때는 오히려 더 그렇죠.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이과 애들이 그렇게 이제 첫 번째로 내신이 어느 정도 맞춰지지 않으면 거의 대부분이 지금 내신이 만약에 필요한 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그렇게 돼버리면 일단 정시나 논술로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돼버리면 그 학교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는 그래도 걸 수 있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큰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게 그냥 버리고 가는 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내신 부분이 어느 정도 남아줘야 되는데 내신이 안 나온다면 사실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문과로 가는 게 인원수가 작으니까 내신 따기는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대학에서 뽑는 정원으로 보면 그래도 문과가 이과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갈 수 있는 방법은 문과로 가더라도 좋긴 한데 그래서 어느 정도 얘가 공부를 잘한다, 문과 쪽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자사고보다는 제 생각은 외고나 국제고가 훨씬 더 유리할 걸로 저는 판단됩니다. 내고 12월 달에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아직 이번 정부에서 존치 결정이 있기 때문에 존치 결정이 없어지더라도 아마 지금처럼 이제 자사고 형태의 그렇게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금년 같은 경우는 외고나 국제고는 나는 새로운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쵸. 제가 생각할 때도 외고 같은 경우 약간 좀 변동성이 있기는 한데 문과 쪽 라인으로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휴문고등학교에 내 아이를 보내서 문과예요. 근데 그 아이가 일반적으로 의대 라인만 1년에 100명 이상 보내는 학교 붙어가지고 내신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냐. 그쵸. 쉽지 않다. 판단하면 그 아이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지고 지원할 가능성이 어때요? 별로 그렇죠. 높지 않겠죠? 어차피 교과도 거의 어렵겠죠? 그렇죠. 그럼 그 아이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문과로 해서 논술 보거나 정시로 돌려서 볼 수밖에 그렇죠. 없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렇다면 사실은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별로 그렇게 내신 학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지요. 그렇죠. 그냥 학원을 잘 가면 되죠, 그 친구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해 본다 그러면 오히려 외고나 국제고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분명히 플러스가 될 만한 부분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진짜 내 아이를 문과 라인을 보내야 된다고 판단을 한다면 굳이 휴문고나 이과 쪽 성향이 강한 형태의 일반고를 보낼 이유가 별로 없다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되고 무조건 또 다 이과로만 보내려고 하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희 보면은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 고1 올라갔는데 뭐 이 아이는 원래 뭐 전기, 전자, 컴퓨터 하려고 했었는데 성적이 너무 좋아. 그렇지. 그럼 9월달 넘어가면 또 다 의대 가잖아요. 그죠? 그렇죠. 의대로 네, 그런 내용 확인해 보면 결국 성적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몰려서 가는 걸 감안하면 문과 쪽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를 선정을 할 때 좀 잘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 무조건 일반고가 무조건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합력일 수 있다. 그 이야기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다음에 자사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이제 저희가 전국 단위 자사고하고 일반 광역 자사고랑 좀 편차가 되게 심하게 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는 뭐 그 자사고가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도 경쟁률이 좀 지방에 같은 경우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럼 그 경우는 정시 인원이 지금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 의대 라인이라든지 그렇죠. 또 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서울대나 고대연대 라인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 정시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만약에 서울에 있는 학부모인데 제 아이를 굳이 천안까지 보내거나 그렇죠. 네. 김천으로 보내거나 그럴 이유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사교육 관련되어 있는 내용 도움을 받기가 그렇게 녹록지 않은 상황인데 굳이 거기 보내가지고 내 아이가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학생부 정확 갈 거 아니면 무슨 정시로 크게 이익을 보겠다고 보내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판단하면은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말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이 줄어들고 학생부 교과전형과 정시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수도권 주요 대학은 전부 다 그렇게 됐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은 정시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정시할 거면 일단 지금 전국 단위 자사고 같은 경우는 아직도 학종으로 갈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교육과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는 아직도 계속해서 수행평가라든가 연구과제라든가 이렇게 계속 주어지거든요. 실제로 지금 학생들 중간에 자퇴하는 애들도 그렇죠.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정시를 전국 단위 자사고 중에서 지금 저기 밑에 쪽에 있는 김천고라든가 북일고 같은 경우는 정말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원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정시 지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사교육이 잘 할 수 있는 지역에 살고 있다면 굳이 거기까지 보내서 주말에 와서 또 과외하고 학원 다니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의 추세라는 것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대치동 상황이 중심이다 보니까 네. 그 대치를 기반으로 해서 설명하게 되기 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특히 중3에서 고등학교 올라올 때 학교 선정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입시 그거 잘못 잡으면 거의 뒤에 고등학교 3년을 다른 방향으로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 좀 이후에서 우리가 또 이제 보긴 하겠지만 좀 세부적이고 좀 엄정하게 검토를 하시고 그렇죠. 보셔야 되지 않을까.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면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딱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이제 아까도 정시 부분에서도 얘기를 말씀을 드렸었지만 뭐냐 하면 너무 주관적인 평가가 되어 있어서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우리 애가 과연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는지에 대한 거는 좀 객관적으로 평가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얘가 과연 가서도 잘할 수 있을 건지, 그 다음에 그동안 선행학습해 놓은 내용들이 정말 지가 제대로 들어있는지 이 부분도 엄청 중요해서 선행학습만 나갔다고 해서 준비가 다 된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수험수투 3바퀴 돌렸다고 성능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경쟁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만약에 턱걸이로 붙었다. 턱걸이로 붙었다고 하더라도 선행이 제대로 되어 있는 친구들은 충분히 따라가거든요. 예. 충분히 따라가는데 그냥 그게 아니고 턱걸이로 붙기도 했고 억지로 사교육에 의존해서 그냥 붙었다고 했을 때 정말 견디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사교육을 통해서 공부를 하느냐, 자기 주도적으로 하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 주도적으로 했던 애들은 가서도 따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사교육으로 해서 철저하게 스케줄을 잡아서 공부시킨 애들 같은 경우는 전국 단위 자사고에 갔을 때 사교육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 이런 걸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평가 받아보시고 네. 그리고 더 자세한 거는 와서 물어보시면, 전화로 네. 물어보시면 저희가 최대한 좋은 답변을 드릴 수 네.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네. 말씀까지 드리면서 네. 오늘 저희가 중3 고입 관련된 학교 선택에 관련된 내용 아주 좀 모두에서 짤막하게 이야기 드렸는데요. 정말 제가 보면 대입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고입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네. 어떻게 세팅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남들 따라가지 마시고 아이 상황에 맞춰서 꼭 반드시 평가 받아보신 다음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내용들을 이야기 드리면서 네.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